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지는 지금 못한 상태라서. 어쨌든, 지금 시기에 설명회 하는 게, 설명회를 드리는 입장에서도 아주 마음이 이제 가볍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시험은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시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힘든 상황을 겪고 지금, 마음이 이제 상처가 있는 상태로 지금 어려운 걸음을 하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원래는 특히나 시험 발표가 나자마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작년에는 발표가 나고 한 2주 정도 마음을 또 추스리고 그 다음 이제 5월 1일 날 시작을 하면 됐었는데 원래는 발표가 아시다시피 늦어지는 관계로 지금 바로 공부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를 동시에 해야 되는 시기라서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제 이 과정에 대한 신뢰성이다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있었지만은 올해를 기점으로 과정은 의구심이다, 효용성이다 이런 부분은 100%, 200% 해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을 결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월요일 날 성적이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연락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연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험 전에는 성과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면은 특히 이런 시기에는 또 시험이 안 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과물을 전달하는 데는 학원이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과 조금 다른 결과물들이 있어요. 이때까지 이제 시험이 됐다고 연락 온 학생들을 보면은 상위권 학생들은 아마 성적이 발표가 되면은 그때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전혀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이 되니까 이렇게 합격했다고 연락을 오는 경우가 이제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구별이 돼요. 학원이 봤을 때 이 학생이 되는 확률보다 되지 않은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학생들이 원래 대거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합격률이 역대급으로 학원 차원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점조는 이제 객관식 평균을 취합할 때부터 나왔는데 학원에서는 원래 이제 평균이나 컷이나 이렇게 비슷하게 되었죠. 50% 뽑으니까 100 4개 5개 이렇게 봤는데 정확한 기준이고 학원의 평균이 한 114개 이렇게 됐으니까요. 아마 객관식에서 10개 정도 차이 나면은 사례다 기록이다 이걸 가지고 뒤집어지는 경우는 되게 힘들어요. 학생들이 이제 논쟁하는 부분이 객관식이 중요하다 아니면은 배점이 높은 사례가 중요하다 기록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일단은 객관식은 현금입니다. 안정성이고 사례다 기록이다 이런 부분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객관식을 잘 받으면은 본 시험에는 유리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객관식을 많이 받고 이렇게 시험이 안 되기도 하고 반대 경우가 나오기도 하는데 학원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왜 발생하는가 하면은 사례나 기록이 약한 학생이 객관식을 잘 찍어서 이렇게 높이 점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학원은 이 3자를 같이 트레이닝을 시키기 때문에 이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원에서는 객관식을 잘 보는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비슷한 강도로 기록과 사례도 훈련시키기 때문에 객관식이 높은 학생이 떨어지는 경우는 학원 내에서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객관식을 미끈해서 사례나 기록으로 만회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 반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기준은 또는 단계는 일단 객관식을 잡고 그 다음 사례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큰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은 이렇게 시험에 필요한 합격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안 됐는가 또는 친구는 왜 됐는가 이렇게 이제 분석할 때 학생들이 보면은 이제 학원가에 오시게 되면은 강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그 전에 이제 강사가 속한 학원을 보게 되고 그 다음 본인을 이렇게 낮춰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사가 시험을 합격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왜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 시험은 성격이에요. 시험은 성격. 강사가 합격시켜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건 9급 정도는 그렇게 해요. 학생들이 이제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강의를 한 사람이 전달을 잘 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것을 잘 찍어주고 또 시험을 잘 찍어주는 것이 가능한 수준의 시험. 이거는 강사가 중요한데 우리 시험은 이제 그런 성질 아니에요. 그런 성질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이제 리트도 운영해보고 또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도 다년간 이렇게 경험해보니까 여러분이 자생력이 충분합니다.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아주 이제 전국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3년을 또 트레이닝을 거쳤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만 잘 만들어주면 시험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다기보다는 어떤 강사가 뭐 잘 가르친다, 어떤 강의를 많이 듣는다, 어떤 교재를 많이 본다, 이쪽으로 많이 치우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그 요인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으셔가지고 내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은 뭐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천하고 똑같이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쌓임이 이제 많이 생겨요.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서 실패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 실패하는 요소들을 극복해서 내년에는 꼭 시험이 되도록 하시고 일단 지금까지 접수된 그 합격생들 학원에 이제 연락 온 학생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학원에 이제 그 뭐 재시생이 거의 오지 않고 3시, 4시, 5시생들이 오는데 5시생들이 지금까지 합격했다고 연락 온 학생이 6명입니다. 아마 5시생들이 10명 안팎으로 되죠. 시험이. 그런데 지금 연락 온 학생이 6명이니까 아마 5시생은 절반 이상이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들입니다. 원래 시험은 망쳤다. 망쳐가지고 내년 시험에는 실패가 없도록 1월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들 중에 연락 온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 중에는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그 학생이 한 734점 받았을 겁니다. 740점인가 어쨌든 뭐 우리 학원에서 거의 낮은 점수예요. 어디 가도 거의 낮은 점수죠. 700 초반, 중반, 뭐 중반을 넘지 못하니까요. 그 학생이 합격을 했다 이렇게 연락이 왔으니까 아마 뭐 어림 잡으면 2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올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그런 사례에 비춰볼 때는 월요일 뭐 또 화요일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합격생들이 파악되면은 아주 많은 학생들이 능력대로 시험에 이제 좋은 결과를 거머쥐었다 이렇게 판단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성적 결과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취합이 되면은 말씀드릴 건데 상세한 정보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략적인 정보 제공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또 전달 받으시죠. 주변에 이제 입소문을 들어서 또는 추천을 받아 오시니까 뭐 몇 명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안 된 학생들을 위한 배려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이걸로 이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혹시 이제 몇 가지 공통된 실패 원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속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실패하는 원인은 학생들은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준비하는 로스쿨 학생들은 그 경우는 아니에요. 그 경우는 아니고 자기관리에 실패했거나 아니면은 방향성 설정에 실패했거나 이런 원인들일 겁니다. 혹시라도 1번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2번을 가장 많이 활용해요. 2번 지들끼리 더 나쁜 겁니다. 3번 이것도 많이 있죠. 4번 또 지나치게 학원 강의를 배제한다. 4번의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고 아마 재학생이면 3번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 제시 3시로 들어가면은 2번이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떨어지고 제시할 때는 1번이 많을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든 본인의 경쟁력을 전부 다 약화시킵니다. 저 중에 이제 가장 나쁜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는 1번이 가장 나쁘지 않겠어요. 고립돼 손잔다. 일단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합격선 밑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시험 직전에만 울컥 힘을 내는 것인데 그때는 늦었고 1번이 이제 개인에게 가장 나쁩니다. 그 다음 2번이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저하성이 많이 나와요. 학생끼리 모여서 스터디하는 경우. 물론 이제 시험이 되는 학생이 있겠지만은 더디게 되거나 본인은 넘기기 하러 결과가 나오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인데 필요하면 강의를 활용해야 되는데 아마 3시 이렇게 정도 되면은 강의는 다 들었을 거예요. 뭐 리마인드 성격의 강의를 듣는 것이지 뭐 새로운 내용을 익힌다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 필요한 경우에 강의를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2번 타율적으로 강제력 의존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은 이제 반의 핵심도 가다 놓으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가다 놓습니다. 가다 놓아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은 시험 어렵고 쉽고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대비 시험은 난이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변신은 아주 쉬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제 안 된 입장에서 이런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공부만 하면 쉬운 시험입니다.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려운 시험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한테는 되게 힘듭니다. 그 여러분이 준비하면 금방 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변치도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자율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다 보니까 시험이 이제 한 해 늦어지고 두 해 늦어지고 아니면 옆에서 보기에는 쉽게 되는 학생이 있고 그러니까 나도 노력을 그만큼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노력과 강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측정 이걸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저는 이제 3번은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하자 이런 것인데 저거는 이제 수험생활의 필요도 덜어줄 뿐더러 그 다음 시험에 필요한 또 합격에 필요한 강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혼자 하게 되면 어떤 날 합격선 위로, 어떤 날 합격선 아래로, 어떤 날 합격선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하다가 그게 속칭 말하는 이제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시험 직전에 어쩔 수 없이 몰리게 되니까 한번 많이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잡아주는 것이 좋은 동료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좋은 동료들을 이제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실패 원인 중에 2번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2번으로 가는 경우.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학원에 와서 묶여서 하세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 모의고사에 응시해가지고 근본적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2번 우리 학생끼리 모여 스터디 하면서 매일 모의고사 보자. 이렇게 해요. 이거는 복습밖에 안 돼요. 또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복습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공부하는 질, 양, 방향, 이런 부분이 합격선 밑이에요. 합격선 밑이기 때문에 합격을 이제 안 한 것이니까 합격선 위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학원에서 이제 가끔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측면인가 하면은 모의고사를 해서 본인이 공부한 걸 확인했다 이 측면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한 10% 정도 비중입니다. 아니면 높여봤자 20% 정도 비중이고 나머지 이제 80% 90% 비중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은 개선이에요, 개선. 내가 이때까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오면 뭔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서 그걸 뭐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동료 뭐 어깨너머로 이렇게 봐가지고 모범 답안을 첨부하든지 이렇게 수정해서 2회차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럼 1회보다는 개선된 방향으로 2회차 시험 응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면은 또 시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채점 받고 첨삭 받고 강평 듣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가지고 3회차 시험을 보고 이렇게 진전이 돼 있어야 돼요. 그 공부를 방향을 설정하고 공부 강도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지 공부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거는 내가 모의고사 그냥 개별적으로 써보니까 또는 기출문제 써보니까 이걸로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와서 시험 보시고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선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현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물론 이제 학원이 영리를 위해서 움직이긴 합니다. 그렇게는 하지만은 영리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방식. 방식은 학생들하고 일치합니다. 학생들의 목표는 합격해야 되고 우리도 합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학원이 부자가 돼요. 학생들을 떨어뜨려서는 이게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학생들을 합격시켜 부자가 되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하니까 혹시라도 공부에 이제 방향성을 고민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학원에 오셔가지고 학묵기셔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시험이 된다. 근데 시키는 데에서 벗어나면 확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저런 고민을 하면 안 돼. 큰 방향성을 고민하면 안 됩니다. 혼자 하게 되다 보면은 어떤 방향성을 고민하는가 하면은 야, 이번 달에는 뭘 해야 되냐? 뭐 기록형을 해야 되냐? 아마 점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뭐 나는 기록이 뭐 약하니까 기록을 집중하고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기록이 약하고 사례를 나는 잘 썼어요. 이게 사례가 실력이 있다.
또는 객관식 점수가 잘 나왔어요. 이게 나는 객관식이 강하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없어요, 전부 다. 전부 다 없는데, 그럼 합격선 위에 나온 과목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그건 그 직전에 공부를 해서 그런 겁니다.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점수가 잘 나온 과목은 덜 하고, 안 나온 과목은 더 하고, 이 위치가 바뀔 뿐이에요, 위치가. 위치가 바뀔 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올리자면은 더 지금보다는 더 빡세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점수가 비슷한 양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점수가 덜 나오기도 하고 더 나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내가 똑같이 열심히 하고 실력을 쌓았는데 원래는 사례에서 조금 삐끗해서 이렇게 해야지. 나는 사례는 강하고 기록은 약하고 뭐 이런 조합을 스스로 만들어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혹시라도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서 시험이 아니라 시험 결과를 받아 드시고 그렇게 전략을 세우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주변에 간접 경험이 있든지. 원래는 뭐 형사기록이 안 나와서 내년에 형사기록 올렸다면 이번에 민사기록이 내려가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전체적으로 공부량을 부족하게 투입하는 겁니다. 완전히 쏟아부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 같이 전체가. 그래서 잘하는 과목은 더 잘 나와야 되고 못하는 과목은 보완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깨지면은 뭐 3시가 되거나 4시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친구들은 벌써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신림동에 뭐 갇혀있다. 아니면은 뭐 동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너무 괴롭게 위축되니까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그리고 이제 공부를 1년 더 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1억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 이 당위성은 있어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자면 열심히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 방향을 잘 잡으시고 학원에 이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드린 말씀은 방향성 고민하지 마시고 학생들은 아주 미시적으로 예컨대 1회 시험에 왜 성적이 안 나왔냐? 2회 시험은 내가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것만 고민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뭐 이번 달에 뭘 하고 다음 달에 뭘 하고 그 다음 달에 뭘 하고 이거는 에너지가 그쪽으로 너무 빠져요. 너무 빠지고 본인의 확신에 대한 또 본인의 생각에 대한 확신 이 부분이 부족함이 생기겠죠. 안 됐으니까. 그럼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수험생은 무조건 팔랑기입니다. 수험생 무조건 팔랑기예요. 팔랑. 이쪽으로 더 팔랑.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니까요. 개인은 뭐 특성이 약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학원에 와서 닫아버리시고 시험 열심히 봐가지고 성적을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뭐 특징이 이렇게 했는데 간단히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작년엔 특징을 이제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학원 강의를 수강 경험이 있는 3층 학생이나 원래 시험 기준으로 저는 이제 900점 초반으로 봤으니까 미리 이제 원고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830점 이상이면은 적합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850점 이상은 뭐 내년에 안 되는 것이 뭐 비정상입니다. 무조건 이제 되는 실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성적이 아닌 학생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근데 뭐 700점 되다. 그 학생들이 안 되는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 과정이 이제 버거울 수가 있어요. 버거울 수가 있고 또 그런 학생들은 본인한테 더 적합한 과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근데 만약에 700점 대 학생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뭐 입실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700점 대 학생이면은 내용을 조금 더 채워야 되는 그런 수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이런 걸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2번에 보면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의무적으로 학습합니다. 시험 안 되겠습니까?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사법시험 학생들도 저렇게는 안 해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 과정에 대해서 안정성 검사를 좀 해주세요. 학생들이 이렇게 하다 다 죽을지도 몰라요.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렇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독서실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한다. 이것도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드는데 학원인데 여기는 시간을 동일하게 쓰지만은 그 소요되는 시간당 소요되는 에너지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9시부터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 연령대가 30대니까 시험 보고 나면 한 1시간 정도는 공부가 잘 안 될 겁니다. 에너지가 쭉 빠져가지고. 그럴 거예요. 멍하고 이렇게. 그 정신 먹으니까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고 이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적응이 돼요. 적응이 되면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또 금방 공부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본 시험 보러 가더라도 시험을 워낙 많이 보니까 그냥 오늘은 모의고사를 장소로 옮겨서 본다. 이런 실체 시험하고 모의고사 심리학 격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될 겁니다. 그럼 시험장에서 멘탈 관리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유리하게 됩니다. 일단 공부량이 많이 확보되니까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부량이 많이 확보되니까. 뭐 베리타스 학원에 뭔 비결이 있겠습니까? 많이 시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고맙게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많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을 보시면은 이제 70분 자습하고 20분 휴식하고 스마트폰 쓰시면 안 되고 4번에 1일 학습 진도표가 나가니까요. 그만큼 시험 보고 반드시 달성해야 되고 모의고사 강평 해설 강의 진행되는데 5번에 정식 강의는 진행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이 정식 강의를 저녁에는 합니다. 하니까 혹시 부족한 과목이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은 강의는 활용하세요. 부족하면은. 전부 다 듣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그 다음 모의고사를 월화수 목요일은 빼고 합니다. 목요일까지 하면은 너무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해요. 목요일은 하루 쉬고 정리하고 그 다음 금토 이렇게 하고 객관식 단련하고 객관식하고 사례는 동시에 단련하고 그 다음 기록형은 나중에 모아서 또는 주말에 단련하고 강평 7번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은 상위 30%는 실명으로 공개를 합니다. 경쟁을 좀 유도하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뭐 사령, 객관식, 기록형 이런 부분들은 기록형은 기출문제 위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록형은 만드는 것이 기출문제보다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지금은 이제 쌓인 기출문제들이 모든 논점을 다 포섭할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기록형은 기출문제를 주로 다루고 사례형, 객관식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기출문제를 변형하거나 예상문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적중률은 상당히 높은 경험이 있습니다. 강의가 필요하면은 실강 동영상 무료로 이제 드리고요. 그 다음 특강은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유료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다른 부분이 작년에는 강의를 또는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할인해서 판매를 했는데 올해는 전적으로 다 무료로 지원을 해서 공부 효율성을 높이자 이렇게 다른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15번에 정해진 교재 없습니다. 본인 보시던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만 추가하면 충분하니까요. 그 다음에 다른 학원 강의 수강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17번에 스터디 참여 여부는 본인의 개성에 맞게 이렇게 하시돼야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같이 가자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19번인데 브라켓 가면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올해도 작년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몇 년 운영하면서 한 명이 그렇게 해당 사항이 있었네. 한 명이. 우리가 정한 요건은 충족했는데 시험이 안 된 학생 딱 한 명이 있었고 그 외에는 요건 충족을 하면은 시험은 됐었죠. 또 환불받는 건 불합격이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 전체 커리큘럼인데 이제 지금 학원에 따라서 기록형을 지금 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계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지금 기록형 하는 것이 해롭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기록형을 위해서 다른 걸 희생을 시킨다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걸 하면서 기록형을 부가적으로 한다 이거는 괜찮아요. 이게 이제 법학에 접근하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법시험을 예를 들면은 객관식 1차로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 2차는 사례형으로 봐요. 그 다음에 연수원에 들어가면 기록형을 봅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돼야 법에 대한 접근성이 효율적으로 된다 이런 판단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보니까 그게 옳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학원가에 보면은 점수가 나오면은 기록형에 벙커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나는 기록형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바꿔서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기록형을 소홀히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주말에 깔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본질은 5월달부터 초기에는 기본서 여러분들 보던 거 보시고
선택형 사례문제 풀이 변경해야 되고, 그 다음 2기까지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 3기 정도 와서 기록형을 집중 연습해도 괜찮아요. 충분해요. 충분하고, 다만 나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룰은 지키시면서 기록형 해야 돼요. 이 룰은 지키면서. 학원도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학원이 기록형 강의를 1기하고 2기에도 진행을 하지만은 여기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하다가 집중하고 나중에는 충분히 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아마 저런 부분에 있죠. 지금 뭐 제도 개편 문제가 있는데, 제도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의고사 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법전형 모의고사는 작년하고 다르지 않게 진행하죠.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다가 혹시라도 중간에 뭐 좋은 소식이 와서 객관식은 헌민형만 본다 이렇게 하면 그때 체제를 바꿔도 되니까요. 또 이제 객관식을 준비하는 것이 사례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우리가 불필요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기존의 관례대로 또 예상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1기 이런 부분은 그 책에 다 있는 것이니까요. 뭐 설명은 책자에 있는 것이니까 설명드리지 않고요. 대략적인 이런 부분입니다. 대략적인. 5기 요때는 5기가 이제 12월 초부터 아니면 중순부터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20일이나 한 달 정도 이렇게 스스로 정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요때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요때 이제 답답해져요, 학생들이.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답답해지기도 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어떤 심리가 형성되는가 하면은 주변이 막 싫어지기도 합니다. 괜히 주변 사람이 짜증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인격의 공간이다, 여의 공간이 거의 없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 공간에 시탈해서 어디 뭐 이렇게 고립돼서 혼자 해보겠다 이렇게 별도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 그거 아주 나빠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쌓았던 실력이 무디집니다. 무디지거나 아니면 실력이 쭉 빠진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우리 시험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사법시험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해야 돼요. 그 사법시험이 어렵다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무게감으로 칠 때는 변시가 훨씬 무겁습니다. 사실은 1차 해봤자 그냥 객관식 1년 하는 겁니다. 붙으면은 사례 1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연속 들어가서 기록형 하는 걸, 이걸 다 우리가 뭉쳐가지고 몇 개월 안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요 시기에 고립되면은 그 압박감이다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원에 오시면은 마음속에 기둥을 이렇게 확 세우세요. 그 기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 또 하나는 시험은 무조건 응시하겠다. 요렇게 시간을 보내면은 시험은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큰 방향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주간 일정인데, 주간 일정의 특징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만 보시면은 이때는 모의고사가 없습니다. 학원이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정해진 시간에 와서 자율학습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기록형 특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기록형 특강은 하게 되면은 민사하고 형사 위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공법 여러분들이 뭐 사례 뒤집은 거니까요. 나중에 이제 집중 훈련 기간에 해도 충분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뭐 토요일, 일요일 나는 기록형을 좀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뭐 개성을 발휘해서 뭐 나는 뭐 이런 부분이 약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고민 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실력 올리시면 돼요. 그게 제일 본인이 이제 편한 방법입니다. 오전에 보시면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 10시 반부터 11시 40분까지 강편을 진행하고, 그 다음 식사하시고, 그 다음 오후에 세 타임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저녁에 식사하시고, 또 세 타임 나누어서 하시고, 그 다음 자율학습 하시고, 학습실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개방하니까요. 나는 이제 뭐 추가적인 학습을 더 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하면은 저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9시 전에 나와서 공부를 해도 되는데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 학습 시간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토요일은 이제 오후에 마치니까요. 저녁은 자율학습 가능한데 자율학습 하는 학생은 많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쉬는 게 낫습니다. 쉬는 게.
뭐 수강생 혜택인데 뭐 제일 큰 혜택은 이제 합격하는 게 제일 큰 혜택입니다, 사실은. 그 합격을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작년하고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1번에 실강 동영상 무료 제공하고요. 가끔 이제 선생님들은 품이 많이 들어가는 특강이 있습니다. 근데 뭐 기록형 특강인데 내가 채점을 다 해요, 이런 특강들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그때는 유료로 이렇게 일반적인 강의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하지만은 유료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원칙은 실강 동영상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학습실이 있고요. 혹시 지방에서 오시면 3번 뭐 원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학원에 도움을 요청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 4번, 5번, 뭐 6번, 뭐 7번. 7번도 약간 의미는 있습니다. 학생들이 뭐 돈으로 보진 않고요. 저희들도 뭐 돈을 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드린 거 아니고, 공부 잘하고 있으니까 힘 좀 내시고, 저 성적이 뭐 합격을 보장하는 그 등수입니다, 이런 이미지로 이제 저희들이 드리고, 학생들 역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돈은 고기를 좀 보십시오. 제가 돈 얘기하기 못하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회를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귀한 시간을 내줄 이번 합격생이 있습니다. 이번 합격생이 이제 어제 발표가 났죠. 그래서 우리 종합반 수강생 중에 합격생이 자기가 이제 학원에서 받은 도움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본인도 NC를 하느라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겪었기 때문에, 본인과 같은 길을 이제 걷지 않았으면 하는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도움되는 계획이 있다면은 공유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지금 뭐 질문을 추릴 정신이 없죠? 어제 발표가 나서. 네. 그럼. 아니요, 채점을 해서 우리가 첨삭을 해서 내드립니다. 그 다음 강평을 하고. 대면 첨삭은 학생, 혹시라도 원하면 해드려요, 원하면. 또 질문이? 홈페이지에는 하위 10% 탈락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위 10%. 작년에 좋은 질문이시네요. 하위 10% 작년에 이제 탈락 규정을 두니까 작동을 시키기가 내가 너무 힘들어요. 올해는 진행을 안 하시죠?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강제 탈락 규정이 있으니까. 근데 뭐 시험을 안 보면 벌점이 쌓인다든가 결설 가면 벌점이 쌓이니까 자동적으로 탈락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성적으로 자르겠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와가지고 구구절절 뭐 사정을 얘기하는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자율반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어쨌든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원래는 그냥 진입 단계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펜스를 만드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음, 4.0이니까 4년이 됐고, 합격률은 지금은 뭐 말을 하지 않더라도 신뢰가 충분히 쌓여서 한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걸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면은, 다르게 하면은 한 100% 나는 합격한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 학생들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노력을 하는 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학원이 아무리 하더라도 학원에 안 나오거나 학원이 원하는 노력치를 70% 이하로 해주거나 이런 학생들이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학원에서 파악할 때는 한 20% 남짓이 있어요. 남짓이. 뭐 결석을 잡는다든가 시험을 안 본다든가 이런 일정 비율이 있으니까 그 비율은 학원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학생들은 학원이 붙일 수가 없고, 나머지 우리가 봤을 때 학원이 정한 노력의 강도를 어느 정도 수행한다 이런 기준을 놓고 보면 나는 100%라고 말해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학생이 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뭐 100%라는 표현은 과하지만은 뭐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또 있습니까?
그건 그때그때. 그때그때 봐가지고 예컨대 뭐 헌법으로 치면은 학생들이 사례에 대한 틀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 사례 특강 저녁에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민법을 했는데 뭐 민법은 객관식조차 안 돼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위주로 또 강의를 하는 것이고. 그 시기별로 조금 다르겠죠. 1기 때는 뭐 기본 강의와 성격이 강할 것이고 3기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또 실전에 가깝게 하고 이렇게 될 거야. 강의를 뭐 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학생들이 그 틀에 맞춘다기보다는 우리가 채점하고 이렇게 점수를 보다 보면은 지금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가 이런 판단이 우리가 돼. 근데 이제 학원은 가정에 대한 뭐 몇 프로 합격하나요 이런 신뢰성 부분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난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는데. 또 질문. 보통 학원가에서 78회 강의가 여름쯤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 78회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죠? 78회는 뭐 헌법을 기준으로 치면은 매번 모의고사에 반영을 하죠. 따로 진행하지 않고 매주 모의고사 따로 진행이 필요하면 하지만 모의고사에 반영하니까 굳이 뭐. 그거는 판매용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다른 학원에서 하는 최신 판례 강의는. 물론 모든 것이 판매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보다는 그 전에 익히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또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은 합격생을 이제 모시고 하루 사이에 신분이 좀 바뀌어져 가지고 좀 본인도 이렇게 도움을 드린다는 마음도 있지만은 이렇게 좀 부담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또 이제 이 자리가 올라서면은 이렇게 밑에서 앉아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전달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취지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소하는 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설명에 직접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뭐 도움을 드리고 싶다 내지는 이제 도움을 드린다는 학원 측면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결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우 학생은 늦게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어느덧 이제 40 중반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이제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를 해서 가정도 있고 애기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얘기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신림동에서 같이 밥 먹던 친구들도 보이고, 그리고 저랑 리트 스터디를 같이 했던 친구도 보이고, 그리고 저랑 같은 로스쿨을 졸업한 친구들도 보입니다. 어차피 이 길이 조금 1, 2년 좀 더 길게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만나는 곳은 동일하니까 일이 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발표가 나고 지금 멘탈이라고 하죠. 소위 멘탈이 많이 붕괴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오늘이라도 빨리 수습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겠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자기 계획을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원장님이 총론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베리타스 학원을 그러니까 수강을 하면서 나눴던 경험 그리고 소소한 팁 같은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제시 이상 준비를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일종의 이렇게 하면 붙겠다 그런 게 보다는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붙을 수 있다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에 3번째 시험을 봐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제시 때는 스파르타 2.0 그러니까 재작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은 스파르타 3.0 해서 2년 동안 베리타스에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초시 때는 700점대 후반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상위, 그러니까 제가 지방대 로스쿨을 졸업을 했는데 상위 그래 20등 안에 들어서 50, 두 명 중에 한 명 떨어지는데 과연 떨어질 수 있겠어? 그랬는데 막판 한 달 넘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녀야 할 정도였고 시험을 충남대학교에서 봤는데 충남대에서도 시험 볼 때 울면서 진통제 먹으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느끼시겠지만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시험이 4박 5일 동안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점이 왔다 갔다 하는 시험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선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700대 후반이어서 이번에 베리타스 2.0 재작년에 수강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제가 5월 1일부터 수강한 게 아니었고요. 제가 대학원을 당연히 합격하겠다 싶어서 다른 대학원을 다니다가 4월 말에 발표가 나더라고요. 불합격 나와서 이거 안 되겠다. 6월 말에 등록을 해서 다녀야겠다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 이번 주나 다음 주서부터 법무부에서 자기 답안지 열람이 가능할 겁니다. 아직 안 가보신 사람은 그리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우선은 자기 답안지 열람을 신청을 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100일이 지났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억하고 1월 중순에 봤던 초중순에 봤던 기억하고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저도 제시 때 법무부에 답안지 열람을 신청해서 봤는데 완전히 유색이 됐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시험을 떨어졌는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되면은 8회 변호사 시험 기록을 기출을 구입을 해서 그거를 한번 세밀하게 스캔을 해서 5월 한 중순이나 말 정도에 법무부 과천에 있으니까 한 30분, 딱 30분 열람이 가능하니까 내가 왜 점수가 안 나왔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민사 기록이 완전히 60점대 말 후반 정도 나와서 봤는데 왜 제가 그 점수를 받는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베리타스 수강을 하시면서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갔다 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떨어지셨는데 내년에 떨어지지 않고 합격하시려면은 딱 8개월입니다. 8개월. 8과목입니다. 8과목 많이 돌려봤자 1년에 8과목밖에 못 돌립니다. 선택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최대한 돌릴 수 있는 게 2주라고 한다고 하면은 각 과목당 2회독 내지 3회독밖에 안 되니까 지금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학부는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긴 한데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부진적 법학사입니다. 지금 가물가물하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배웠었던 것 같은 경우는 그 민법 같은 경우는 김영배 교수님 그리고 형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화여대 재직 중이셨던 이재상 교수님 그리고 헌법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된 권영선 같은 교과서를 봤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실전하고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똑같은 비법학사하고 똑같이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법학사에 대한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비법학사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 베리타스 2.0 그러니까 제시했을 때 876점 나왔습니다. 거의 한 100점 가까이 올렸는데 그 객관식 두 개를 고치니까 그 7회 때가 커트라인이 881점으로 알고 있는데 딱 객관식 두 개를 고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상담할 때 네가 베리타스 2.0에서 가장 고득점으로 떨어진 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가정에서 좀 일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부족을 해서 아, 이거 때려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1년만 더 공부해보자. 취업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취업을 하면서 병행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저희 솔직히 7개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개 과목을 돌려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선택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아껴 쓰기 위해서는 학원을 정해서 다 같이 공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그게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삼시를 봤는데 삼시 같은 경우 저는 이번에 객관식을 제시 때는 93개 정도 맞았는데 이번에는 118개 정도 득점한 것 같습니다. 개수는 우선 이렇게 됩니다. 제시 때는 공법 23개 그리고 형사법 28개 그래서 민사법 같은 경우는 42개 맞았습니다. 그래서 93개를 맞았는데요. 이번에는 공법을 33개, 10개 올렸고요. 형사는 많이 못 올렸습니다. 31개 올렸고 민사가 54개? 지금 마킹을 확실히 안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총 118개 뭐 보수적으로 자면 117개를 맞았는데요. 여기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9시서부터 약 한 30분 정도 해서 객관식을 매일 10문제 내지 20문제를 봅니다. 그거를 보고 나머지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를 사례형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진도별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경쟁심 그리고 타의적인 자율적인 수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 혼자 공부하면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타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학원 진도를 따라가는 커리큘럼이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삼시를 준비하면서 객관식은 거의 60점 정도 올렸고 그리고 나머지 사례형도 이번에는 좀 소위 대박난 민사 1, 2문이 대박이 좀 나서 잘하면은 900점 초반, 잘하면 1000점도 넘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그건 다음 주 월요일 2시가 돼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예단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우선은 객관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거는 보정이 가능해요. 아시겠지만 표준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객관식은 2.5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소위 말해서 빼박입니다. 그리고 그 2년, 그러니까 헌민형으로 개편이 되고 있는데 법률을 찾아보니까 이게 향후 2년, 최소 2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최소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있던 150문제, 그리고 기본 7법 객관식으로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는 스터디를 권장을 하셨는데 저는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조직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변사기 7법인데요. 여기 직접 강의하시는 공법에서는 유준회 선생님의 행정법이 있고요.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는 민사법에서는 이종훈 선생님이 직접 저자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변사기를 통해서 많이 이제 40문제까지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 대비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변사기가 최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양이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1순환부터 한다고 하면은 1순환부터 변사기를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 1순환 때는 제 공부를 했고요. 2순환 때서부터는 제가 스터디를 조직을 했습니다. 스터디를 조직을 해서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과서를 낸 교수저 사례집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마이너적인 선택을 하긴 했는데 의외로 이번에 적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2순환 때 했던 그 교재는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법 같은 경우는 그 법전협 교수님들 8인 공조라고 있습니다. 공조가 있고, 형사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에 있는 조균석 교수님, 외 3인 공조가 있고, 민사 같은 경우는 20인 공조가 있습니다. 그 김준호 교수님 해서요. 그리고 공법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형사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웬만한 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최신 판례 제외하고는 형사 조균섭의 3인 공조도 되게 좋았고요. 특히 이제 민사 20인 공조가 양 보기에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 뭐 특히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상법은 꼭 보세요. 이번에 주식매수 청구권이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왜냐면은 들어가시는 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한 20개 지문 중에서 항상 한두 개 정도는 나오니까 꼭 그거는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너무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 스터디를 할 때 나눠서 그 분량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 스터디를 하면서 저 스터디원이 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 OC 했던 친구 합격했고요. 제가 스터디장이었거든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700점대 초반이었던 그 친구 특정해서 하긴 하는데, 처음에 저한테 와서 피압류 채권하고 압류 채권하고 차이점도 모르고 당황스러워했던 그 친구인데, 이 스터디를 통해서 900점 넘게 맞아서 합격한 거 보니까 스터디를 통해서 나쁘지 않게 그 실력을 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운영했는데 제 자랑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 한 명 제외하고는 승률은 75%, 연락이 온다고 하면 100%로 된 것 같은데, 스터디는 꼭 하세요. 스터디는 작년에 많이 안 했습니다. 스파르타 2.0일 때는 스터디를 꼭 강제적으로 조직해서 해주셨는데, 3.0 작년 같은 경우는 스터디 조직을 자율적으로 했는데, 스터디를 한 친구들은 굉장히 높은 소위 말하는 확률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여기 베리타스에서 스파르타가 4.0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꼭 스터디를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서 꼭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스파르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좀 전에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은 그렇게 운용하시면 되고, 저녁 시간,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는 내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 책을 그대로 갖고 가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타 모 학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 책을 다시 만들어서 그 진대도로 나가서 수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10월, 11월 달 돼서 망합니다. 여기서도 아시겠지만 다른 학원 수강하시고선 실패해서 다시 오신 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한두 과목 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여기서 책을 새로 만드셔도 되지만, 기존에 있는 거, 그리고 최소한 모의고사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집도 작년 거 있으면은 올해 거 기출문제집만 하시고 680 모구만 구입하셔서 붙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밑줄 긋은 거 부분을 다시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니까 절대 작년 책 버리시지 않고, 만약에 작년 책 버리셨다고 하면 똑같은 책 찾으셔갖고 다시 구입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강이 자주 아니면 가끔 진행되고 있는데, 꼭 들으셔야 될 특강을 몇 개를 선택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유준태 선생님이 특강을 자주 하세요. 그건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막판에 특강을 해주실 겁니다. 그 특강 되게 도움 많이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법 1문 정당 해상 그 시험 대기 한 12일 전인가 했었는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방어적 민주주의하고 뭐 자유임 그거 써서 거뜬하게 썼고요. 그리고 이제 암기장 강의가 있는데 암기장 강의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걸 써줘 그 두 문자 같은 거나 아니면 핵심 단어 키워드를 알려주시는데 이번에 그 공법 2문 영장주의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저 소위 말해서 뭐 두 문자 박아놓고 썼습니다. 딱 쓰니까 40분, 20분 남아갖고 했고요. 그리고 2순환 때 고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법 2문의 1문이 아마 고시의 처분? 예. 법보에 나왔을 텐데 그게 이제 헌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행정법으로 이제 반대적으로 대비가 돼서 기억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공법 4문에 그 아시지 않습니까? 신뢰보호 원칙. 그 행정법으로 가신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는데 전 이번에 원장님이 신뢰보호 소급표 금지 신뢰보호 그거 해주면서 완벽하게 써냈습니다. 그래서 공법 60점 이상 나올 거라는 그런 그 기대감으로 시험을 봤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험은 기세입니다. 근데 가장 기세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 공법입니다. 왜냐하면 첫날 시험 보는 거니까요. 공법에서 아 내가 대박 냈다 생각하면 아 형사 망해도 아 잘 됐어 그냥 형사는 공법으로 그냥 퉁치고 민사 하루 쉬우면서 보강해야지 보충해야지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아는 사시했던 그 친구 이번에 합격을 하긴 했는데 6회 때 그 조례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6회 때 그거 못 쓰면서 형사 날리고 그리고 민사 때는 울면서 시험 봤다고 하는데 이 기세라는 싸움이 제가 보기에는 공법 그리고 여기 학원 특징은 원장님이 공법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공법 부분에서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형사법에서 이제 형법 저 앞에 계십니다. 정인수 선생님. 정인수 선생님이 아마 형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기상특강하고 전역특강 많이 하셨는데 제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두 문자에서도 많이 됐고 이번에도 최신 판례 그리고 기타 뭐 기출문제에서도 그냥 쉽게 박아놓았던 거 그리고 합동본 같은 경우 이번에 형사법 1문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 학원에 있으면서 학원 수업만 들은 게 아니고 외부 수업도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수업도 뭐 여기 학원 계속 다니실 분도 있겠지만 안 다니실 분도 있고 그리고 학원 다니시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 프로모션 하려고 하는데 홍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 아침에 아침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이 9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기상특강을 하나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민법을 매일 1시간씩 투자하자는 의미로 해서 이태섭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태섭 선생님이 아마 5월 1일부터 특강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저기 레인보우 OX로 해서요. 그거 꾸준히 따라가십시오. 저 5월 달부터 따라가서 그 막판에 판례 강의까지 다 따라갔는데 뭐 기회가 되면은 제가 특정 커뮤니티에다가 올리긴 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사례 문제가 거의 80% 적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민사 특히 기록까지 유사하게 나와갖고 도움이 많이 됐는데 뭐 제가 여기서 추천해 드리는 거는 유진호 선생님도 있고 저기 형사법의 정인수 선생님도 있고 우리 원장님 공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태석 선생님도 여기서 강의를 하실 겁니다. 하시기 때문에 그 이관영 변호사님이라는 분하고 선택이 가능하니까 많이 저기 참조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소소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객은 혼자 공부하세요. 객은 혼자 공부하시되 지금 객이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1회부터 8회까지 150문제 곱하기 8회 하면 1200문제입니다. 1200문제에다가 그리고 11년서부터 18년도까지 그리고 올해 또 450문제 680 모의고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4800문제입니다. 작년에 저 미친 짓 하고 4200문제 다 풀었거든요. 네. 4200문제를 푸니까 그 6월 말부터 해서 10월? 4개월이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1회부터 8회 기출문제 푸시고요. 최근 3개년간 모의고사만 해도 객관식은 충분합니다.
객관식 그렇게 많이 공부하셔도 120 올리기 힘드시고요. 그냥 100개 중반에서 110개 정도만 맞으면 괜찮습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110개 때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70개 때 중반, 72개인데 합격을 하셨습니다. 누구라고 특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결국은 객은 거들 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은 기본으로 하시되 사례 기록은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시고요. 그리고 소소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사례 1순환 때는 개인 공부하시고요. 2순환 때에서부터는 그 목요일날 비시지 않습니까? 목요일하고 토요일날은 스터디 조직을 하셔서 목요일 오전에 기록 작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에 기록 작성하시고 일요일은 노세요. 아니면은 일요일날도 나 불안하다 그러면 일요일날 내가 부족한 부분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수저라든지 아니면은 주 중에 밀렸던 과목 공부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 같은 경우는 변사기 아니면은 조금 양이 너무 많다. 변사기 너무 양 많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선택지니까 한번 참조하시라는 말씀에서 적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하고 사례 부분 말씀드렸고요. 기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순환,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서부터는 주 2회 작성하시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메모까지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3순환 때 아마 기록을 할 텐데 그때서부터는 이제 풀로 작성하는 거. 풀로 작성해서 하루에는 다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풀로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진판례 말씀하셨는데 추진판례 여기서 문제 풀어주시기는 하겠지만 추진판례는 9월달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월달부터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이제 6개월 전서부터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정리를 한 게 7, 8월달 정리해서 책이 9월달에 많이 나오니까 좀 완성본은 9월달서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소한 팁을 또 드리자면은 6월 모의고사는 좀 비추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부 1, 2, 3, 4월달 손 놓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멘탈 좀 지금 붕괴된 거 이제 복구하시고 그리고 하시고 이제 진도 따라가시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시고 8월달하고 10월달 특히 10월달은 꼭 보시고요. 8월달은 개인적인 선택인데 6, 80에서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숙지를 하시고 9월달 되면은 추진판례 그리고 객관식 1회부터 8회 최근 3개년간 모의고사 그리고 시간이 좀 된다고 하면 최근 5개년간 사례 헌민형 객관식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법 같은 경우도 공법 같은 경우 헌법에서 객관식 기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번에 사법시험까지 봐서 이번에는 10개 정도 올렸습니다. 10개는 25점이죠. 다른 기록, 사례 2과목 정도 벌충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참조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커리큘럼 따라서 모두 다 같이 경쟁해서 공부하면 저처럼 합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학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혼자 공부했었으면은 오늘도 아마 고시실 가서 독서실 가서 혼자 울면서 공부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선택지가 여러 개입니다. 이 학원도 있고 저 학원도 있고 아니면 혼자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검증된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면 좀 더 시행착오를 덜 겪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대답은 가능합니다. 제가 경험자니까요.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두 번째
가정이랑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그런 시간 분배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 지금 몇 번째 시험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번에 하면 이제 제시가 되는 거고요. 예, 예. 이고요. 예. 이제 아이가 이제 3살이고 그리고 아내가 지금 투병 중에 있어가지고 예. 아, 여기 그 계신 분들이 저는 떨어질 실력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험 때 멘탈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시험 금방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건강상,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시할 때 저희 집 경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 그 임대인이 거의 사기에 가까운 걸로 해서 경매에 들어가니까 저도 이제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를 건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9월 달서부터 경매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 굉장히 많이 공부에 방해가 되긴 하는데요. 지금 질문해 주셨던 분 같은 경우도 좀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8개월입니다. 8개월이고 그리고 8개월 동안 조금 내가 아내나 아이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못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가족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여기 근처에서 사셨나요? 예, 저는 여기 베리타스 1관서부터 5관까지 기숙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아, 제시 때는 제가 여기 방을 구했는데요. 방 구하기도 귀찮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베리타스 1관서부터 5관까지인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사시면은 가격도 합리적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통학이요? 지금 거주지가 어느 쪽이십니까? 예, 해화에서 그 3호선에서 2호선 갈아타실 수 있으니까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예, 제 스파르타 2.0일 때 해화에서 통학하던 친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화까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제시 때 합격하셨습니다. 예. 예. 같은 학부 출신이었고 친했고요. 예, 그 친구는 막판에 동영상 많이 돌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 앞에 먼저 됐습니다.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는 사례를 아침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예. 스터디를 하러 사회직을 나왔잖아요. 예. 스터디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아, 예. 스터디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1기, 2기, 3기, 4기, 5기로 해서 진도별로 해서 문제가 거의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리딩 판례, 리딩 케이스이긴 한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내년에도 아마 그럴 예상이 있겠지만 이게 특 A급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아까 특정 교재 이제 변사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오전에 있던 그 사례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변사기 같은 경우가 챕터가 한 100개 된다고 하면은 5명이 스터디원이라고 하면은 20개씩 나눠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기 진도에 맞춰서 그 분량만큼 하루에 그만큼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법 같은 경우 증거능력 오늘 했다. 그러면 312조에서 314조까지 했다. 그러면은 312조부터 314조까지의 변사기 문제들을 그날 같이 스터디원이랑 풀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5명이라 하면은 전 4명 했으니까 4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 2, 3, 4, 5, 6, 7, 8 챕터를 해서 1, 2, 3, 4에서 저는 1번과 5번을 맡아서 그날 스터디를 하고요. 나머지 그 다음 사람은 2번과 6번을 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순환이 되면은 2순환 때 또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하는 건데 그때는 내가 1번하고 5번을 했기 때문에 2번하고 6번을 하든지 3번과 7번을 하든지 그래서
2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약간 스터디 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터디는 제가 강추합니다. 쓰는 거 시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뭐냐면 키워드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부터 8번까지 하루에 다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번과 5번을 맡았다 그러면 1번과 5번에는 중요 쟁점과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설명하면서 밑줄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끝나고 복습을 하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리뷰를 해보는 거죠. 이순환 때는 키워드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그걸 위주로 해서 빨리빨리 넘길 수 있고요.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채점 같은 경우도 그 채점위원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세하게 안 봅니다. 토익 말에서 이미지 채점이라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 현출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분의 저는 여러 사람들의 걸 봤는데 여기 헬스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필라테스 요가를 다니셨던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은 집에서 푸시업이라든지 아니면 윗몸 일으키라든지 아니면 코어 운동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테미스 저쪽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 옥상에서 줄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아니면은 여기 도림천이 있으니까 도림천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거 한 20-30분이면은 산보가 가능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한 20-30분 정도는 개인적으로 체력 관리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일일 학습 나눈다고 했는데 그거 외에 스터디나 자기가 부족한 거 따로 공부하시면 정도의 양이 되는지. 그거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기초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날 나눠준 것도 붙일 수가 있고요. 좀 실력이 되신다는 분들은 오전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후에는 자기 공부가 가능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2.0이었을 때 한 상위 한 40, 30 왔다 갔다 했고요. 3.0일 때는 중간 평가했을 때 제가 거의 상위 10% 안에 들어가긴 했는데 개개인마다 약간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오전에 봤던 거를 오후에 복습을 하고 그 쟁점들 같은 경우 잘 모른다 하면은 저녁 때 내가 갖고 있는 암기장이나 교과서에다가 밑줄을 긋고 가피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책 정리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니까 프로그램 따라가서 하면은 나중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은 안 들으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 정리할 때 예.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그런 자기가 시간을 어쨌든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예.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시험을 보는 거였는데도 소위 말해서 엿됐다, 이거 정리 안 됐다. 왜냐면 12월 중순까지 여기 수업이 있었거든요. 수업을 거의 따라갔어요, 저는요. 근데 도중에 8월 9월 달에 제끼고 나가신 분들은 붙으신 분도 있지만 붙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멘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진짜 브리타가 나오면 나도 못 쓰니까, 남도 못 쓰니까. 그래서 중요 쟁점만 가지고 가자 했고요. 그리고 교과서를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요. 교과서 있으면은 그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왜냐면은 암기장은 다 있어요. 있긴 한데 세밀한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요즘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그거를 집중을 해갖고 문제를 내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가 있으면 그거 가시면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200문제 다 풀었거든요. 4200문제 모고하고 지문해서 판례를 다 봤는데 제가 모르고 틀리고 있는 부분을 다 체킹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막판에 2회독을 했습니다. 틀린 부분만요. 그러니까 그게 교과서 1회독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저도 교과서가 정리 안 된 부분은 그렇게 했고요. 교과서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교과서 끝까지 읽고요. 그랬습니다. 설명지에 마지막 한 달은 모의고사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예. 모의고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업 여기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하시는 분의 개개인 성향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특강이 개설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막판 모의고사를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년 경험을 그러니까 작년이 올해랑 똑같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까지 모의고사를 봤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공법 특강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2주인가 1주 남겨놓고 유준세 선생님 8시간 릴레이 특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뭐냐면 전부 중요 문제, 기출 문제, 유사 문제, 예상 문제를 일주일 동안 풀어주시는 걸로 했고요. 나머지 한 2시간 내지 3시간은 암기장 특강을 했는데 암기장 특강에서 많이 나왔고 객관식에서도 많이 나왔고 저도 한 10개 정도 올려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특강 원하시면은 특강은 개설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습을 하는 겁니다. 자습하는 시스템이고 만약에 그 첨삭을 받고 그 강평을 하는 와중에서 궁금하다 하면은 직접 가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특강 같은 경우는 내가 부족하다 하면은 기존에 있는 온라인 강의 신청해서 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부족하지 않고 좀 최신 판례 같은 거 듣고 싶다고 하면은 나 이거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하면은 몇 명 정도 모이면은 특강 개설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예. 기출 전부 다 푸시고 사시문제도 푸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개인적으로 진행하신 건지 아니면 좀 아까 말하셨던 특강 같은 데서 예. 사시문제 같은 걸 콩닥해서 나오는 걸 푸셨다는 건지. 예. 특정 출판사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느낀 게 뭐냐면 객 기출하고 최신 3개년 모고만 보면 충분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겹치기도 하고 옛날 2011년도부터 2014년도 문제는 좀 낡고 진부하고 지문이 짧아서 시간이 너무 축적되기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저도 책을 안 버리고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투하했던 시간 때문에 보상 심리 때문에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다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 기출 위주로 이제 기출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1회부터 8회 기준으로 해서 나오고요. 아시겠지만 요즘에 객 사기가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민사 1문에 2에 그거 유체동산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체동산 그게 2016년도인가 2015년도 기록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예요. 뭐 기억나시겠지만 그거 저는 그 기록 그 스터디를 하면서 그게 기억이 나서 썼거든요. 집행관이 가서 집행을 해야지 시효가 준대되는 그거가 기억이 나서 썼고요. 그리고 뭐 작년에 스터디하면서 기억났던 게 뭐냐면 민사 기록 같은 경우는 임대차 이번에 임차이 했던 거 이제 민법 495조 유추 적용 이거는 작년에 뭐 그 8모 민사 객관식에서 지문을 떴던 거거든요. 여기 선생님들도 강조하셨던 건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됐고요. 그리고 아까 사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헌법 같은 경우는 따로 풀어봤고요. 형법 같은 경우는 여기 정인수 선생님이 경찰, 경관 그리고 사시 기타 유사 문제를 다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걸로도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한림 수업 들었는데 이태석 선생님이 했던 민법 기상특강에서 사시 기출 문제를 풀어줬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시 문제하고 굉장히 많이
유사하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 기회가 되면은 아마 그 연수를 받으면서 시간이 되면은 아마 여러분 뭐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좀 학습에 멘탈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기 개인적으로 나중에 그 시간이 되면 조건이 허여되면은 여러분들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이제 직접 드리는 거 훨씬 도움이 되시죠? 그 우리 이제 작년에도 사시로 합격한 윤호라는 학생이 연수원 다니면서 연수 받으면서 와서 4, 5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학원이 요청한 바가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도 이제 그런 뭐 전통 아닌 전통이 성우 학생이나 다른 학생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설명회는 이렇게 종료를 하고요. 조금 안내를 드리면은 오늘 이제 오신 학생들은 이제 등록을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그 점수가 월요일날 나오면은 점수를 학원에 알려주시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점수가 많이 낮으면은 그 학생을 위해서 다른 계획 계획이라는 게 학원에서 배제한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 강의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치밀하게 설정해 준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도움을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하자마자 이렇게 온 학생들은 뭐 학원에 대한 신뢰도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거보다는 이제 본인의 사정이 좀 급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학원에 이제 수용을 하고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같이 이제 보듬고 이렇게 내년 합격을 위해서 가야 되는 과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